돈은 많아요.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막 금리도 올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반갑습니다. 저는 권도균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전자지불회사 이니시스 창업자로 알려져 있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 누구나 다 잘 알죠. 호갱노노 심상민 대표님 처음 만나서 저희 같이 했고요. 숨고 같은 데도 저희가 처음 투자했었고, 스타일쉐어, 마이리얼트리, 여성분들이 또 많이 쓰는 친환경 생리대, 여성용품 하시는 라엘 같은 회사들, 또 최근에 이제 3.3 서비스로 세금 환급 받는 자비스 같은 팀들도 다 저희가 첫 번째 투자하고 저희를 처음 만나서 사업을 시작했던 팀들입니다. 저는 정말 찌질이도 못 사는 지방대학에 다녔고, 못 사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사실 대학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학교랑 집을.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중간에 빌 때 집에 걸어가서 밥을 집에서 먹고 또 걸어서 수업 가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살았고요. 관심이 좀 국문과나 또는 작곡과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빨리 취직해서 가정의 경제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장남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고 대학도 전작과,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거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과를 갖고 전공을 내가 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한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제 인생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 또 돌아보면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고 나서도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취업도 이제 컴퓨터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창업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사는 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불평하면 그게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인생은 그냥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더 큰 기회로 저한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원하던 과도 아니었고 또 원하던 분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국문과나 작곡과를 갔었던 것보다 더 인생에 더 큰 기회를 제가 얻었던 점에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제 회사 다닐 때도 돌아보면 되게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원하던 전공 아니었지만 또 해보면 재밌더라고요.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총각 때 또 결혼해서 치는 때에도 날밤 새면서 일을 했고요. 제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조금 젊었을 때는 좀 사람이 모났던 것 같아요. 컴퓨터만 알았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고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 돌아보면 조금 더 사람과 좋은 관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누구랑 막 원수가 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람이었었다는 걸 고백하고요. 제가 이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굳이 불편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살아보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무슨 돈 버는 일, 사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알고 보면 다 사람이, 창업자가 하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조차도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죠. 어떤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조금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걸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봐라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데 사실 끝까지 가려면 전제 조건이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몰입할 수 있고, 그 몰입해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돈 벌거나 트렌드이거나 뭐 누가 유행이거나 이런 걸 쫓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게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의 전제 조건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볼 때는 작아 보이고 별로 애게 뭐 그런 일 하고 있어? 라고 처음에는 소리 듣더라도 거기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큰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토양 밑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변방이라 하더라도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고, 그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몰입해야 되고, 몰입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하면 할수록 이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쨌든 내가 꾸준히 몰입할 수 있으려면 좋아하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게 돼야 되고. 근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이게 허드렛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의미 있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생각하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직장인이, 그게 저는 아니겠지만, 예. 이런 근데 보통 이제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할 것 예. 같아요. 아, 대표님 좋아해요. 예.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나요.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뭐 어떤 경우는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게 맞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맞는데 시간이 좀 덜 숙성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한 우물만 끝까지 파라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임계치를 정해놓고, 임계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게 내가 역량이 부족하구나, 이거는 원래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내가 옳다고 믿더라도 한쪽 마음으로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들어보고, 물론 그 사람들 말만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고 자기를 다시 판단해보고, 근데 내가 역량이 부족하면 꼭 내가 그것의 주도자, CEO나 창업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공동 창업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창업은 지옥이고요. 창업했던 사람들 중에 10년 지난 사람 중에 작게 혹은 크게 정신적인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운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는 평생 직장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직장인으로서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일로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거의 준비를 가능하면 젊을 때, 연습 게임이라도 실패하더라도 젊을 때 반드시 해봐야 된다. 저는 그게 지금 여전히 제가 누구라도, 또는 학생이면 더 좋고 뭐 직장인이라도 젊을 때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이고요. 아마 아무리 안 한다 해도 평생 한두 번은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창업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요. 창업의 목적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창업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를 발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창업가가 아닌 걸 알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 같죠. 내가 제2의 스티브 잡스일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받고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10년, 20년 직장에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안 하고 몰입 안 하면서 내가 이런 대접받고 여기서 사냐. 뭐 이런 생각 갖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창업해보면 내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 거를 발견하면 그러면 다시 직장 와서도 열심히 하고 또 몰입하고 그때 열심히 하고 몰입하면 거기서 기술을 얻고 기회를 발견해서 다시 창업하면 진짜 창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이 우리 회사 이니시스에서 그만둔 직원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유혹이 있잖아요. 뭐 연봉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승진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다 불만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차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가 좋았다. 그래서 다시 입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안 뽑는다. 이게 제 그 원칙이었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그 원칙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직원들이 받자. 그래서 그 친구 뭐 했냐면 빵집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빵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다시 이니시스 다시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랑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왔어요. 옛날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더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맨날 권 대표님 이해가 된다고 권 대표님 대단한 사람이라고 직원들이 되게 싫어해. 얘는 지금 갑자기 들어왔더니 막 아부만 떠는 아니냐 막 이런 오해받을 만큼. 근데 본인이 나가서 막상 그 빵집을 해보니까 알바생 2명, 3명 쓰는 것도 얼마나 속상하고 골치 아픈지를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권 대표님이 자기가 회사에서 권 대표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 알바생들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인지상정이 된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니까 되게 열심히 일했고 이니시스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직장인이나 혹은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나면 그 세상에 대한 눈이 넓어질 거다. 그 넓어진 눈을 가지고 다시 직장인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엔지니어로 일할 때 한 번도 제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창업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35세 좀 늦게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 보통 3년, 5년, 10년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딱 10년 차가 될 때 뭐 여러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직을 할 건지 전공을 바꿀 건지 여러 이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창업이 하나의 옵션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그때 제 생각은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퇴직금 뭐 있는 돈 다 날려도 내가 이걸 다 날려서 한 번은 해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돈 안 아깝다. 다 날려도.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고요.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빚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났는데 제품과 서비스 매출이 50%가 넘지 않으면 돈을 벌더라도 나는 그만두고 다시 취직한다. 이게 큰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취직할 때 나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조금 낮춰서 취직할 거다. 왜냐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좀 낮춰서라도 취직했는데 취직하고 나서 내가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서는 열심히 일해서 금방 내 기존의 연봉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봤더니 창업이 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빚 안 지면 뭐 우리 굶어 죽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제가 35세 결혼했고 첫째 아이가 4살이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인스톨돼 있을 때 창업을 했거든요. 진짜 용감한 창업이죠. 애 둘씩 있는 그 가장이 저희 아내가 일한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창업하는 팀들한테 그 빚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빚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건 창업이 아니고 도박이다. 빚지는 단계까지 가면 그냥 중단하고 다시 취직했다가 돈 모아서 다시 창업해라. 그러면 편하게 창업할 수 있죠.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빚지지 않는다. 나는 신입사원 연봉 받고도 취직한다. 이거를 미래의 걱정을 대안을 미리 마련한 거죠. 마지노선을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죠. 나는 뭐 신입사원 연봉 받고 다시 취직해도 창피하지 않고 다시 직장에서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의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미래의 걱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폭주기관차가 되죠. 제가 97년도에 창업했거든요. 97년 1월에. 그 해가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해죠. IMF가 온 날이죠. 제가 1월 달에 창업했는데 뭐 퇴직금, 우리 사주 다 팔아서 창업 자금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우리나라 IMF가 왔어요. 10월 달에 IMF가 왔으니까요. 돈 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해주겠다고 막 줄 섰다가 다 도망가고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되게 어려웠었고요. 이제 회사가 대전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고객이 미팅하자고 그런데 서울 대전 그때 고속버스 편도요금이 4,800원이었어요. 왕복 요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여러 번 못 갔고요. 어떤 데는 대전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럼 가면 이렇게 프린트해서 뭐 소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A4 용지가 없는 거예요. 이면지는 많이 쌓아놨는데 이 빈 그 새 A4 용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아는 회사 가서 A4 용지 20장 빌려가지고 그걸로 프린트해서 미팅도 하고 진짜 한 2년, 1년 반, 2년 동안은 직원들 급여도 2달, 3달 밀리고 50% 주고 또 한 달 밀리고 70% 주고 직원들한테 100% 못 주면 저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이 일을 1년 반 동안 했었죠. 그렇게 어려웠지만 재밌었던 거는 제가 만들고 있던 그 제품이 너무 재밌었고 그걸 그래도 그때 관심 있었던 회사들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고 사실은 매출도 조금씩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즐거움이 소위 그게 성취감인데 성취감이 마약이 돼서 이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 같았었고요. 모든 창업이 처음에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마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이 100억이라는 단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실 100억인 게 현실감에서 워낙 멀어지니까. 제가 창업할 때 제 목표는 20억을 버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한 8%에서 10% 사이였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인이었으니까 뭐 사회를 잘 모르니까 20억 있으면 10억으로 꼬마 빌딩 조그만한 거 하나 사고 그럼 임대 수익을 얻고 10억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고 그 부동산과 예금으로 두면 평생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 목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 되네. 그래서 제 목표가 20억이었어요. 그때 뭐 창업하니까 한 몇 년간은 20억은커녕 봉급도 못 갖다 주고 뭐 그런 과정을 꾸준히 거쳤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한테 현금은 없어요. 저도 이제 창업자지만 주식은 많았지만 현금은 없죠. 다 장부상 재산. 근데 어느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코스닥 시가총액을 봤더니 내가 몇백억짜리 장부상 자산가가 돼 있더라고요. 재산이 20억을 훌쩍 넘어 서는 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했으니까 엑싯까지 가면 저는 한 매듭은 진 거다. 뭐 그걸 성공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안 망하면 성공인 것 같아요. 회사를 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인 것 같고요. 운이 좋았던 면도 좀 있었고요. 저는 근데 운을 좀 믿지 않고요. 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와 운은 주어지는데 그 운과 기회가 자기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알아보고 잡느냐 아니면 그게 들락날락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잡지 않느냐의 문제다. 기회와 운은 저는 공평한 면이 있다. 어떤 동시대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꼭 뭐 창업할 때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운은 꾸준히 잡는 게 운이다. 제가 전공을 원하지 않았던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걸 불평불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가면서 그 최선을 다할 때 제가 첫 번째 운을 잡은 거. 그건 제가 첫 번째 운을 잡은 거고 또 뭐 데이컴에 취업했을 때 직장생활 할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연구소였거든요. 근데 제 첫 4년, 3년간은 데이컴에서 가장 아우지 중에 아우지라는 부서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도 저는 그냥 부서에 제가 원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 갔어도 그냥 코딩 열심히 했고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을 기르는 일에 열심히 했고 그게 제가 두 번째 저한테 주어진 운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그 이후에 저는 그래서 운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에게 오고 그걸 꾸준히 연속해서 잡아야 이게 자기의 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만날 때 항상 묻는 게 그 사람의 과거 5년이나 10년간 뭘 했는지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5년에 10년간 해오고 몰입해왔던 그 과거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알맹이가 있는지,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저의 운의 여정을 돌아볼 때 결국은 성공은 과정의 결과물이지 어떤 순간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결과를 갖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돌아보면 꾸준히 실패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어떤 걸 시도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어떤 일들을 계속 시도해서 꾸준한 실패 연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보면 그 꾸준한 실패 연속과 또 꾸준한 성공의 연속이 꾸준히 그 반복되면서 꾸준한 성공의 연속이 꾸준한 실패보다 한 1%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망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어느 단계를 지나면 그 도박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도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파괴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 처음 결심할 때부터도 도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놓고 창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서 실패하면 다시 취업하면 저는 그거는 리스크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라는 점에서 그런 파괴적인 실패냐 그냥 경험의 실패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파괴적인 실패죠. 자기가 선을 넘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선을 넘는 그 파괴적인 실패까지 넘어가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치킨집 사장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동네 짜장면집 주인 아저씨를 무시하지 말라. 그 동네에서 그 치킨집을 3년, 5년 안 망하고 유지하거나 동네 짜장면집을 거기서 10년씩 하는 그 주인장 아저씨가 알고 보면 사실은 무림에 감춰진 고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들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치킨집 하지. 이렇게 치킨집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전력 질주를 해야 잡을 수 있어요. 치킨집이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를 다니든지 네이버를 다니든지 큰 회사를 다니면 뭐 치킨집이야 뭐 너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치킨집 하나를 3년 5년 안 망하면서 꾸준히 그 치킨집 가지고 또는 동네 세탁소 하나 가지고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다 키우고 그분들이 은퇴 자금 마련한 게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잘난 척 한 것보다 그분들이 아마 노후는 더 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치킨집이든 통닭집이든 짜장면집이든 우리가 그 사장님들 무시하지 말고 리스펙트,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존경의 마음 속에는 그 짜장면집이 거기서 안 망하고 생존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고객 집착함,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고 단골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그 연속성상에서 그분들이 자기 개선과 그 적응과 그런 걸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우리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좀 분화되어 있잖아요. 분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부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할 때는 그게 독약이 될 위험이 생기죠. 작더라도 직장 다닐 때 그만두기 전에 내 기술, 완결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내 기술 하나라도 갖는 게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20년, 30년 일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사실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스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는 화석이 돼서 은퇴하거든요. 뭐 나는 뭐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만 살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화석이 돼 있어요. 이 입만 살아있거든요. 근데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나오면 손, 발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 손과 발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팀장, 임원으로 오래 일하면 보고서 하나 직접 못 작성해요. 이제 조금 지나면. 화석이 된 거죠. 손이 굳고 발이 굳어서 보고서 못 써요. 이제 퇴직을 꿈꾼다면 뭐 하나라도 내 손과 내 발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나와야 된다. 좋은 직장에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직장인들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경력사원으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뽑아서는 안 되고 내 밑에 손발이 있어서야 난 일할 수 있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화석이다. 입만 살아있는 화석이다. 물론 이제 나의 그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가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직장에서 나오면 그거가 가치 있게 작동하려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발은 이미 화석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내 기술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또 하나 좀 권하고 싶으면 돈을 모아라. 어쨌든 내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자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면 유리한 고지에서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오래 버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기술 어떤 형태로든 모아서 약간의 자본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그냥 창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상장사 주식은 잘 안 하죠. 저도 주식으로 돈 벌었죠. 창업해서 주식을 팔아서 돈 벌었고 또 지금 스타트업 투자하는 것도 국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저는 상장 주식은 저는 잘 모르긴 한데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좀 상장 주식인데 주식도 저는 워런 버핏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그 100% 믿고요.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돈을 잃는 첩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만일 상장사 주식을 한다면 미국의 인덱스 펀드를 적금처럼 매달 부어 넣는 10년간 계속 인덱스 펀드를 계속 사는 거가 10년을 놓고 보면 어떤 다른 것보다 아마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워런 버핏 옹의 얘기고요. 워런 버핏이 그래서 또 실제로 내기를 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잘난 척 하니까 워런 버핏이 너 아무리 그래 잘난 척 해도 그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못할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못할 거야. 내기할래? 그래서 10년간 펀드에 워런 버핏은 인덱스 펀드를 10년간 넣고 그냥 놀고 있는 거죠. 10년간 기다리고 10년 내기를 했어요. 이분은 그만큼 돈을 자기의 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거 샀다 팔았다 해갖고 10년간 내기를 했어요. 워런 버핏이 이겼어요. 내기 금액이 10억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져서 10억을 벌금을 냈고 워런 버핏이 그걸 이제 기부를 했는데 물론 프라이빗 에쿼티나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이기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잘하신 분이 있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차라리 적금 붙듯이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사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고요. 제일 돈이 있는데 제일 바보 같은 거는 은행에 넣는 거다. 라고. 예. 은행에 적금 넣어서 이자 받는 거다.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될까? 하는 의문이 있죠. 지금 예적금 금리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은 아마 실질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돈을 잃고 있다 지금 꾸준히. 사실 전 지금이 제가 이니시스 초기 말고 뭐 코스닥 상장한 이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니시스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는 조직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일을 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저는 좀 의사결정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가 2008년도에 엑시트했는데 2008년도에 엑시트할 때 40대였는데 저는 그때 벌써 저는 은퇴했다. 전 더 이상 그때 결심한 게 돈을 더 벌지 않겠다. 돈을 더 버는 일에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쓰고 싶다라고 결정했고, 뭐 지금 한 15년 이상 스타트업 이제 후배들 돕는 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인생의 의미 같아요. 오히려 사업한 것보다 더 재밌고요. 일은 더 많고 더 바쁘고 돈은 안 되고 그렇지만 더 의미 있는 더 즐거운 일이고요. 뭐 사람들이 저는 은퇴했다고 얘기하면 와, 은퇴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아니 은퇴하면 일하면 안 되냐고, 내가 즐거워서 일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젊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좀 젊었을 때 가능하면 그런 걸 얻고 나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시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좀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거가 그 다음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대한 비전이 본인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돈보다 더 즐거운 일, 즐거우면서도 이 사회에 돈은 안 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를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저는 우리 사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는 저는 좀 희망이 없는 사회였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면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사회가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재능이라고 할 때 너무 협소하게 무슨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무슨 뭐 영업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좁게 보는데요. 사업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내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술이 없고 뭐 영업을 잘 못하고 그래도 보면 내 속에 어떤 무쇠팔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무쇠팔로 또 사업을 성공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해보기 전에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젊었을 때는 한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보는 건 꼭 권하고 싶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널드 엔지니어, 진짜 멍청한 엔지니어에 불과했고, 사회관계도 나쁘고 사람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정말 그냥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제가 창업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어느 순간이냐면 위기를 닥쳤을 때 내가 스파이더맨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떤 위기를 닥치면 내 두뇌가 되게 차가워져요. 우리 위기를 당하면 막 허둥대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위기를 딱 닥치면 제 두뇌가 되게 차가워지면서 냉정해져요. 이 위기를 냉정하게 보고 그러면서 제 두뇌가 평소보다 한 10배 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시뮬레이션해서 이게 뭐지? 이게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되지? 길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 그러면 지금 내 팔 하나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걸 두뇌 회전이 빨라지면서 평소에는 좀 멍청한데 위기를 닥치면 되게 그렇게 두뇌 회전이 빨라지면서 냉정해져서 팔을 잘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상 시뮬레이션 워를 이렇게 전쟁을 해봤더니 내 왼팔을 잘라야 돼. 그럼 내 왼팔이 없어도 내가 계속 생존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뭐 잘라. 제가 냉정하게 자르더라고요. 내 사업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위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위기 때마다 그런 위기를 굉장히 냉정하게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위기를 잘 봉합하는 과정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발견한 능력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닥쳐보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보라고 계속 이제 등을 떠밀죠. 그럼 몇 살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50대, 60대에도 본인이 말랑말랑하면 화석이 안 되어 있으면 화석이 돼서 두뇌와 입만 살아 있는데 마치 자기는 슈퍼맨인 것으로 착각해서 5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권하지 않는데 겸손하고 손발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사고가 융통성이 있으면 저는 나이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스타트업을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두 아이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스타트업에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하나는 이제 좀 큰 스타트업에서 일했다가 다시 지금 전공을 바꾸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안정된 회사보다는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스타트업에서 일하기를 권하죠. 지금도. 월급을 못 받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네. 봉급은 조금이라도 받아야죠. 그래도 생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봉급이 작더라도 젊으니까 젊을 때 교통비, 식비, 월세 정도 있으면 생존할 수 있죠. 젊을 때는 돈보다는 저는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한 생각이 있고 스타트업을 권합니다. 전. 초기 스타트업을 특히나 추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많이 성장할 수 있죠. 큰 회사는 부품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스타트업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죠. 경험과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고요. 저는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떤 종족은 청동기 종족이고요. 어떤 종족은 신석기 종족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 세상의 메이저는 돌도끼, 돌창,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주류이죠. 지금 큰 회사, 조직들, 일하는 방식, 경영하는 방식, 마케팅하는 방식, 그 기술, 모든 게 신석기 시대. 그래서 지금 청동기 시대로 바뀌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종족에 껴야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청동기 종족에 껴야 되는 거죠. 지금 스타트업에 조인한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가 바뀐 종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30년, 50년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석기 시대는 계속 페이즈 아웃 될 거고 청동기가 계속 주류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스타트업에 조인해야 된다. 저는 모든 이 세상의 일, 직장 생활이든 창업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믿고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전부다. 첫 번째 그 마음은 나 자신의 마음인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내가 의미 있게 느끼는 게 뭔지 결국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믿고 거기에 몰입하면 그게 진정성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진정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념시키면서 나의 우군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서 나의 그 주도성이 살아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저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켜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려면 저는 돈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쫓으면 뭘 잃냐면 진정성을 잃는 것 같아요. 돈을 벌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 주머니에 서 있는 파란 종이나 빨간 종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 싶을 만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그 가치는 결국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라는 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 근데 그 신념이 내가 돈 벌겠다라는 신념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그 의미 있고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념과 믿음을 자기 스스로 믿고 그 진정성에 자기가 푹 빠져 있으면 돈은 많아요.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막 금리도 올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돈은 많아요. 근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돈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가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에 대한 자기의 신념을 진정성 있게 보유하면 돈은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입니다. 직장인은 사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인들도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일할 수 있는 포지션, 또 더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믿고요. 다만 이제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을 뿐이죠. 사업은 아이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명쯤 있을 거다. 그래서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그걸 누가 빨리 결정하고 실행해내서 성공으로 만드는 어떤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디어는 공유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대체로 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창업 또는 사업의 그 적이 뭐냐면 창업가의 멋진 아이디어예요. 사업을 시작해놓고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딴 거 또 시도하고 또 좀 하다 보면 어려우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딴 거 시도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머리가 좀 안 좋아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힘들어도 좀 우직하게 그냥 소처럼 힘들어도 그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좋은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꾸준하게 조금 힘들어도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아는 것과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의사결정은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은 자신의 삶의 20년, 30년, 40년의 그 삶의 결정체거든요. 그 사고방식은 제 용어로는 형상기억학급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이렇게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책 한 권 읽는다고 펴지지 않아요. 책 한 권 읽으면 읽는 순간에 잠깐 펴진 듯하게 느껴지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도 멘토링을 하면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만나거든요. 2주 후에 만나면 뭘 했는 걸 들어보면 이상하게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이유를 또 막 설명해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시 되어 있어요. 2주 지나면 이렇게 다시 돼 있어요. 그럼 또 설명해서 펴줘요.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가서 또 2주에 오면 또 이렇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꾸준히 누군가가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근데 얘기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책 가지고도 안 되고, 얘기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떨 때 사람들이 그게 사고방식이 바뀌냐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로 실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는 게 사실은 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사람을 형성하는데, 나쁜 경험은 그 사람을 나쁜 사고방식으로 형성하고, 좋은 경험은 그 사람을 좋은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놔죠.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을 하면 사람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야단 맞더라도, 혹은 여러 투자사들한테 거절당하더라도 던져야 안다. 실행해봐야 안다. 실행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저는 실행해보면 자기가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장점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해보고 던져보고 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 봐야 자신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손발로 해라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앱을 개발하지 말고, 플랫폼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손과 발과 워드 프로세서나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찌라시를 동네 아파트마다 붙여서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창업자들이 앱을 개발하느라고, 플랫폼을 만드느라고 돈 다 쓰고 시간 다 낭비하고, 정작 내가 하려던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거든요. 내가 손발로 해서 안 되는 일은 앱이 있어도 플랫폼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의 가설을 검증하는 일, 아주 린하게, 가볍게, 돈 많이 쓰지 말고 테스트 해봐라. 주말 가지고 스텔스 모드로 이 아이디어 사업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개발자 없어도 손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스텔스 모드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다가 보면, 고객이 반응하면, 그때 창업하면 그건 리스크가 한 1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 리스크는. 고객이 반응하는 거를 보고 나오면 그 사업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는 안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스텔스 모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아주 강추입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내가 뭘 하고 싶으냐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객 집착적으로, 그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의 필요와 고통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실 전환하는 게 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매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제품이 어떻고, 내 기술이 어떻고, 내 제품의 기능이 어떻고. 이건 자기중심적 사고,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이죠. 여기에서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고객이 필요한 건 무조건 해결해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자기 머릿속에 푹 잠글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여전히 일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거,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일 잘하는 사람은 마치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 땅을 잘 갈구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돈 잘 버는 것은, 사람은 그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죠. 땅만 열심히 이제 파면 나무가 안 자라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씨를 뿌리는 게 저는 창업이든 자기 사업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그런 일들에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씨가 뿌려지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아는 닷컴 버블 때도 사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지금도 많이 알고, 조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키워드 하나로 말한다면 무관심하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 이외에는 좀 멍청하다. 정말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의 무관심의 결과가 좀 그런 무지함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IT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나 요즘은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는 잘 알지만 이쪽 분야 이외의 분야에 가면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좀 나는 좀 멍청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누구하고 무슨 어떤 협상을 하면 항상 져요. 손해를 봐. 말도 잘 못해요. 머리도 빨리 안 돌아가요. 눈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사회생활 잘 못하는, 근데 제 주변에 진짜 큰 회사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 스스로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봤더니, 공통점이 무관심이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 외에는 그냥 선을 완전히 꺼버려요, 정신을. 그 말은 무관심은 자기 관심 있는 영역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직장 생활하든 창업을 하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포커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투자하고 또 서포트하고 도와주려고 포커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좀 남다르다고 보이는 스타트업이 있으신가요? 예. 뭐 다 저희가 투자했던 팀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투자했는데요. 최근에 투자했던 팀 중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이력서 받고 면접 통보하고 면접 일정 잡고 평가하고 하는 면접 관리, 그 채용 관리 서비스를 하는 그리팅이라는 회사의 이태규 대표가 있는데요. 나이는 아직 20대이고요. 엔지니어고요. 정말 딴 거는 잘 못하는데 고객 집착적인, 그 아주 집착에는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뭘 해달라고 하면 어떤 거는 30분 만에 개발해갖고 바로 메일 보내요. 이거 말씀하신 거 다 고쳤어요. 회사의 기본 정책이 아무리 어려운 것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거는 만들어서 출시한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 되게 잘하는 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빨리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그 고객 집착적 성향. 하나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는데 벌써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회사들이 굉장히 큰 금액 투자하고 또 고객도 3,000개 회사가 넘는 회사가 지금 사용할 정도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되게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한 회사인데 스타일쉐어 윤장영 대표님을 만났던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창업 강의를 가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애프터에 모임에 창업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 5-6명 이제 찾아와서 이제 자기 사업 계획을 얘기할 때 만났는데 윤장 대표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것도 컴퓨터공학도 아니고 전기과 공돌이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한 20분 얘기하는 동안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업 계획 이제 한 반도 안 지나갔는데 이 친구 내 투자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한 계기가 뭐냐면 공돌인데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가 깊은 거죠. 제가 패션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그때도 이미 한 몇백 사업 계획서를 보고 사람 창업자들로 만났는데 대부분이 그냥 책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난 걸 짜집기 해서 사업 계획서 만들었어요. 자기 아이디어는 있지만. 근데 윤장 대표의 사업 계획서는 그것과 너무나 확연히 다른 인사이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했죠. 이 친구야말로 진짜 패션에 관심이 있고 과거 5년, 10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터도 패션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인사이트는 결국 그 사람이 과거 5년 혹은 10년 전에 동안 꾸준히 어디에 몰입하고 있었고 뭘 하고 있었는지가 그 사업 계획서에 그 인사이트로 녹여 있었고 그래서 제가 투자를 결정을 했고 얼마 전에 무신사에 3천억에 매각이 됐죠.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이에요. 네. 조직 문화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결국은 직원들도 결국은 직원들의 그 마음을 사야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 마음을 산다라는 것은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그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미에 동의해야 돼요. 그 비전과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사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일의 그 자발성이 나오거든요. 의미 없는 일을 밤새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일이 많은 거는 몸이 좀 힘드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회사가 의미 있는 일만 하는 회사다. 그럼 야근해도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창업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 회사의 비전과 의미를 발견하고 잘 세우는 거, 그리고 직원들에게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